성폭력 피해가 대학 안에서 되게 여러 방면에서 2차 피해를 되게 입으시게 된 상황인 거죠. 자기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참고인 진술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제가 오늘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다음 주 화요일에 광주교육청에서 전남대 총장을 이제 증인 소환해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 건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올해 3월, 4월부터 싸워왔던 거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신 분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셔서 이제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대하면서 싸워오고 있는데요. 2018년 12월에 원사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그러고서 이제 피해자분이 그 바로 다음 날에 그날 성폭력이 발생했던 자리에 함께 계셨던 교수님에게 이런 피해를 본인이 입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그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어떤 교원으로서 학생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교원인데 어떤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식의 해결이 가능하다던가 또는 학생의 이제 상태를 봐주신다든지 그런 조치를 전혀 해주시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이 다음 해가 넘어갈 때까지 계시다가 개강을 하면서 이제 가해자를 마주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괴로워지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내인권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시게 된 거죠. 네, 학내인권센터에 신고를 했는데 인권센터에서 성급하게 형사고소 절차에 대한 안내를 피해자분에게 하셨고, 그래서 피해자분께서 바로 형사고소 접수까지 이제 하시게 된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절차가 진행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우선 인권센터에서 조정 절차를, 사건이 이제 접수되고 나서 피해자가 이제 진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뭐 가해자도 불러가지고 가해자한테도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 조정 절차나 합의 같은 거를 이제 진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피해자분에게 전혀 고지를 하지 않고 그냥 인권센터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그 피가해자의 조정 진행에 대한 뭐 어떤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조정이 불성립했다고 그냥 인권센터에 공문을 발송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막상 신고 당사자이자 피해자이신 분은 조정 절차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셨던 거죠. 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종료될 때까지 전혀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조정이라는 게 신고인인 피해자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식의 이제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권센터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학생과로 이관을 하자 학생과에서는 이게 형사고소 접수된 사건이니 형사고소 결과와 연계해서 징계를 이제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판례도 있는 경우인데요. 형사고소 진행 중인 것이나 또는 형사고소에서 증거불충분 같은 경우로 무혐의가 나거나 이런 경우라고 해서 뭐 민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공무원이나 이런 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징계 절차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남대에서 그걸 핑계로 전혀 진행을 하지 않은 거죠. 이제 형사고소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는데요. 그러면서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피해자분의 사건을 알고 한겨레에서 기사를 보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겠다고 하면서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한 거예요. 공개 토론회를 열면서 피해자분한테 출석하라고, 너도 참석해서 발언을 하라고 강요를 한 거죠. 권유라고 본인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의 성폭력 피해인데 그것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원인 교수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서 너의 사건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밝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네가 여기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위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위협을 느껴서 광주 지역의 이제 여성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고 하면서 공개 토론회 자체는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2차 가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어떤 식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대학 내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기본적인 분리 조치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분이 수강하던 강의를 포기하시는 상황도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폭력 피해가 대학 안에서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 1대1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연루되면서 2차 가해를 가해 당사자에게서만 아니라 그 주변인 그리고 교수 그리고 학내 기구 등을 통해서 되게 여러 방면에서 2차 피해를 되게 입으시게 된 상황인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인권위에서 최근에 결정이 나왔어요. 피해자분이 신고를 하셔서 인권위에서는 이제 전남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장이 책임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구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피해자 보호를 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권위에서도 가장 문제적이라고 본 부분이 이 절차 중에서 조정 절차를 신고인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진행하고 마무리 지었던 점을 명시하고 있어서 그 점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단체에서는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생각인데요. 이번 농성을 하면서 이 사건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경우같이 대학원에서는 사실 성폭력 사건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만약에 한 교수에 의해서 권력형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게 행위인인 교수 그리고 행위를 입은 피해자인 학생 간의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학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연구실 시스템 안에서는 한 지도교수 아래 여러 대학원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교수가 징계를 먹거나 해서 몇 년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다른 학생들이 자기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논문 진행이나.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참고인 진술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게 침묵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면서 2차 가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운동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입법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원생 노조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시청해주세요.